이걸 하면 저걸 못하겠고 그런 거야 지금 상황이. 간단히 서머리를 하자니 서머리를 어디까지 요약을 해줄까도 이제 문제고. 자 어쨌건 153쪽에 문제 8번은 먼저 해결을 하자. 페이지 153 고난도라고 적혀 있는데 우선 얘가 일종의 수능이라 했지 창의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동위원소를 보여주고 있어. 동위원소는 중성자수가 다른 거. 그래서 앞에 있는 x12 자 뒤에 있는 x13 얘는 질량수 12짜리 뭐 있지? 탄소 얘기하는 거야. 13 그게 실제 비율이야. 거의 실제 비율에 가까워.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는 12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13은 거의 작아. 이런 거야. 그 옆에 y가 있는데 y는 35, 37이래. 다시 y 35 그 다음에 y 37 이렇게 있다. 염소야 35짜리. 자 염소야 37짜리. 그런데 한 4분의 3 돼 보여. 다시 얘가 한 4분의 3. 자 얘가 한 4분의 1 정도 되어 보이지. 실제 비율과 거의 흡사해. 그 위에 문제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플러스 2 y 플러스 1 마이너스 1 35짜리 37짜리. 자 동위원소는 그런데 이런 관계 기억하자. 원자량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y 가져해볼까? y는 계산이 바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원자량 계산한다고? 35짜리 4분의 3 더하기 37짜리 얼마? 4분의 1 이렇게 해서 더한 게 평균값이라고. 자 평균 원자량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평균 원자량이라 한다. 그러면 아래쪽 보기 볼까? 자 약간의 확률이라기보다는 경우의 수에 가까운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x, y, 포의 분자량이 몇 가지겠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만들 거야. 다시 x, y, 포를 만들 거야. CH4를 만들 거야. 이거랑 같은 거야. 지금 계속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건 실제 값하고 비교해 주려고 하는 거야. 몇 개가 가능하니? x, y. 자, 그러면 x 얼마짜리에? 12짜리에. y 얼마가 붙어도 돼? 35, 35, 35, 35 맞니? 그러면 35, 35, 35, 37. 35, 35, 37, 37. 35, 5 넘어가면 안 되는데 37, 37, 37, 37, 37, 37, 37. 몇 가지 가능해? 12로 만들 수 있는 12로 CH4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5가지가 가능하지. 그러면 당연히 13으로 만들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도 5가지 가능한 거 이해돼? 그래서 총 10가지라 해줘야 된다고. 기억 잘못된 거야. 자, 니은의 분자량이 152인 분자의 현우야 153쪽 문제 8번 고난도 보고 있다. 자, 분자량이 제일 큰 거의 존재 비율이 가장 152인 거의 존재 비율이 가장 크다. 존재 비율 어떻게 하지? 얘가 제일 존재 비율이 CL Y35가 제일 크지. 그렇지? 그 중에 X12가 존재 비율이 더 크지. 이렇게 결합된 게 존재 비율이 가장 클 수밖에 없지. 12 더하기. 그러면 존재 비율이 이렇게 얘기하자.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거.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거. 얘는 12짜리에 35짜리 4개 결합된 게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거야. 존재 비율이 가장 크다. 제일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야. 얘가 제일 커. 얼마니 얘가? 70? 2 곱하면 70. 그거의 2배니까 140, 150이 딱 맞니? 그래서 니은 옳은 거. 자, 디귿의 분자량이 가장 작은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건 누군데? 얘야. 12에 35짜리 4개 더한 거. 맞니?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거. 니은 153. 150? 다시. 니은이
150 얼마가 나온다고? 4? 왜? 35짜리 곱하기 4. 박지혜? 확인. 153쪽. 확인해보자. 그럴 수 있을까? 4분의 3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12에 얘는 존재 비율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뭐 확인 먼저 해보고 154쪽 확인해 봅시다. 어? 150인데 풀이해도 152 맞아. 근데 얘는 나중에 조합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똑같은 게 생기는 순열로 보면 얘가 45%고 얘가 75%고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1이니까 제가 나타날 확률로 보면 존재 비율이 가장 큰 거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다. 4분의 3에 3승 4분의 1에 1승 하고 4분의 3에 4승 4분의 1에 0승 콤비네이션 4 콤비네이션 1이니까 얘가 클 거야. 얘가 크네. 얘가 크네? 아니야 이렇게 시간. 우선 답지에는 152가 제일 크다가 맞는 걸로 자 해서 니은 옳은 걸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은 분자량이 가장 큰 것보다 당연히 분자량이 제일 큰 거 작은 건 이렇게 두 개 조합된 거야. 분자량이 큰 거 조합한 건 이렇게 두 개 조합한 거야. 존재 비율은 작은 쪽이 더 크겠지. 사실 존재 비율은 작은 쪽의 분자량이 작은 쪽의 존재 비율도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디귿 옳은 거 이렇게 하자고. 답은 5번. 여기가 아니고 154는 니은에 보기가 154는 니네 책과 내 책이 틀려? 니네 책과 내 책이 틀려. 나는 152로 되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산 거여서 니네께 개정판이야. 그러면 얘가 맞는 거야. C 4 콤비네이션 3 계산 얘가 4 콤비네이션이야. 4분의 3의 3승 4분의 1에 콤비네이션 4 콤비네이션 4 콤비네이션 4 얘는 몰라도 돼. 그런데 존재 확률이 4개, 0개. 다시 여기 35짜리 얘가 더 크다고 해도 얘 4개에 나오고 얘가 0개 나오는 요 비율보다 뭐가 더 크다? 얘 3개 나오고 얘 1개 나오는 비율이 얘가 더 많다. 비율대로. 그러니까 결국에 나오는 비율을 조사해 보면 뭐가 x, y가 4개 붙어 있는 것 중에
그치? 가지고 있는 분자량이 그러면 존재 비율이 더 큰 건 얘는 무조건 몇 자리가 존재 비율이에요. 얘는 거의 차이가 13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얘랑 이렇게 하자. 35, 35, 35 얘가 4분의 3의 비율로 37, 4분의 1의 비율로 이렇게 계산하자. 응? 자, 그게 뭐보다 존재 비율이 얘가 더 많긴 하지만 이렇게 4개가 다 35가 나오는 것보다 얘가 존재 비율이 더 어떻더라?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해되지 이게? 여기서 확률 조합 배운 사람 중복 조합 배웠니?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얘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하자.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비율만 이렇게 해서 더한 거 생각했는데 고쳐진 거면 예전에 풀었던 게 그렇게 풀려서 그래. 신기한 거 보이죠? 내 거에는 152로 나온다. 그러면 먼저 그게 미리 사서 계정되기 전이야. 그러면 숫자를 봐야지. 14, 47. 응? 왜? 선생님도 다 푼단 말이야. 니네가 풀면. 분명히 153. 152. 근데 니네 답지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 해설이? 답지 줘봐. 답지 있는 사람. 그런 건안 끄니? 답지 궁금하다. 해설도 바뀌어 있나? 그래, 조합으로 풀면 확률은 그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자, 거기 그만 넘어갑시다. 자, 거기가 결국엔 숙성이 된 거네. 172쪽. 다 먼저 맞출게. 170쪽. 페이지 170. 자, 1번에 2번. 다 그렇게 그냥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170쪽. 자,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은 숙제 안 냈지? 자, 8번에 2번. 고난도 빼고 풀어오라 했는데.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첫 번째 원자의 확인하는 순서가 나와 있지? 볼턴 제일 먼저지. 단단한 공. 다시 볼턴이 얘기한 건 단단한 구라고 원자를 설명한 거지. 그 다음 사람을 얘를 뭘 얘기해야 돼? 톰슨 얘기해야 돼.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바탕에 전자가 박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슨 모양? 전자는 튀어나올 수 있는 거지. 건포도 얘기하면서 얘를 푸딩 모양 이렇게 설명했던 거야. 그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어? 가운데 원자핵 밀어놓고, 그치? 거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면서 바깥쪽에 전자가 회전해. 이걸로 바뀌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배운 거야? 행성 모형 이렇게 배운 거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데 전자가? 몰라. 근데 그 주위를 돌아. 마치 태양계를 연상케 해서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러더퍼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 빈 공간이야. 그치? 꼭 기억해야 돼. 대부분의 질량은 어디에 집중돼 있어? 원자핵에 집중돼 있는 거야.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야. 양성자, 중성자를 얘기한 거야? 발견한 거야? 아니, 그 얘기 안 한 거지.
그냥 원자 핵이야. 됐어?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 요 사이에 생략된 사람들이 있다. 양성자 발견자, 중성자 발견자. 양성자 발견 홀트슈타인. 그 다음에 중성자 발견한 사람 체드윅. 뭐 이런 사람들의 실험들이 언제든 이 과정에서 포함되어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보어로 넘어가는데 보어는 뭘 설명한 학설이다. 이게 궤도 모형이야. 궤도 모형. 궤도 모형이니까 당연히 양성자가 안쪽에 박혀 있으면 전자 껍질이 나와 있는 그림이 생길 거라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중학교 개념으로 2881까지를 니네가 사용 우선을 해야지. 2882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고, 자, 그걸 궤도 모형이라 해. 그러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뭐라 할 거고? 전자 껍질이라 할 거고. 전자 껍질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얘 때문에 지금 복습하는 거지. n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자고. 각각의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이, 자, 왜 껍질을 굳이 나누고 이 껍질을 저렇게 분류했냐면 스펙트럼 때문이라고.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했어. 맞아? 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했어. 그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됐는데 n이 1껍질, n이 그걸 조사한 거지. 그냥 대충 저럴 거야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보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여기 있는 애들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왜? 실제 실험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논리적으로 증명한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있으면 그랬을 거야만 남는 거지. 뭘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건데 가시광선에서 적외선에서 자외선에서 나타나는 얘를 찍어서 나타난 선의 물리 2가 끝나면 물리 1이 끝나서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이제는. 왜? 전자기압을 좀 건드렸잖아. 여기 가시광선이 있다.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쪽 어디라 해? 다시 가시광선 에너지가 더 높은 거 당연히 자외선 영역이겠지. 얘가 자외선이라고 만약 하면 자외선이라 하면 파장이 어떤 거야? 짧은 쪽이야? 큰 쪽이야? 파장이 어떻게 배웠어? 짧은 쪽이야. 이렇게 배웠어. 물리에서도 배우고 지금 화학에서도 배우는데 얘가 기억이 안 나요. 왜? 지금 외우라고. 짧은 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야.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학교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 과학 시험을 봐야 돼. 네. 몇 점을 받을 거야? 중2 과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100점을 받아야겠지? 네. 실수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 네. 하나 정도 실수까지는 받을게요. 100점을 받아야 돼. 수학은 몇 점을 받아야 될까? 만점 만점을 받아야 돼. 고등학교에서 한 문제를 틀리면 학교 내신에서 재수 없으면 3, 4등급까지 떨어져. 한 문제 틀렸는데. 왜? 쉬울 때. 어려울 때는 괜찮아. 쉬우면 실수 하나 하는 게 끝이야. 선생님 딸이 하루 울고 왔어. 5개를 밀렸었대. 4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걔가 내신으로 합산해서 고1 때 그렇게 틀렸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고2나 고3이면 게임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스카이인데 스카이를 절대 갈 수 없어. 1등급이 나오잖아. 내신으로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 수능으로 가야 돼. 3년은 공부해서 한 번 유일하게 딱 한 방에 시험 잘 봐서 가는 길 말고는 없는 거야. 무슨 왜 이 얘기를 해? 과학 100점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배운 내신 과정 과학을 자 동호야 얘기해줘라. 어떻게 해야 되니? 다 외워야 돼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쳤어요. 다른
다른 애는 가르쳤어요. 다른 애는 다른 애를 가르쳤어요. 전. 걔가 어떠니? 외우라 하면 국어라고 안 외우는 애가 있지. 그러면 성적은 뭐 좋진 않겠지. 정말 끝까지 다 외워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내시는 방법이 없어. 그거 알아둬야 된다. 재원이도 이해한 거랑 학교 성적하고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과거나 과학고를 시험을 보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수학, 과학 이 두 과목의 내신은 굉장히 좋아야 된다. 거의 100점, 90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한 번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거의 100점으로 깔고 있는 애들이 학교에서 같이 시험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애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속에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나 속에서 써달라고. 나 수학 과학 잘하지 않냐고. 학교 선생님한테 그걸 가져가서 추천서 받아가야 되거든. 암기는 모든 과정의 이해는 필수야.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하고 싸워야 돼. 이해를 시켜달라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나중에 남아서 아니면 녹화해서라도 다시 틀어주세요. 뭐 이 짓을 해서라도 이해는 해야 돼. 이해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싸울 게 끝났으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지. 암기가 안 되면 실력이 아닌 거거든. 왜? 어떤 학생이 과학을 80점 받았어. 75점 받았어. 다시 80점을 받아. 실력이 있는 거야? 실력 없는 거야. 다 이해했는데요. 아니 실력은 없는 거야. 현우야, 심각하게 네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야. 화학 공부해야 돼. 방학 끝나기 전에. 방학 끝나고 나면 이런 시간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투반에 와 있겠지. 오늘 다시 복습할 수도 있고. 2로 올라오면 얘를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얘는 화학표 안 나와. 자, 정리. 요것만 하고 시간 3분이면 될 거야.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자, 에너지 공식 얘기해 볼래? 더 올라가면 안 되겠다.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뭐야? 자, 이렇게도 물리에서 사용했을 거야. 자, H 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H 람다분의 C 맞니? 실은 기억하자고. 상수는 변화를 주지 않는 거니까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야. 파장이 짧은 쪽이 에너지가 큰 거야. 이렇게 기억하라고. 어차피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계산할 건 아니잖아 지금. 상수 계산할 거 아니니까 얘의 비례 관계를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파장이 짧은 쪽 이렇게 보라색이야. 파장이 긴 쪽 빨간색이야. 얘가 파장이 길다 700나노미터 요 사이 정도 범위에 들어가는 게 가시광선이야. 됐어? 여기 됐어? 선이 몇 개 있다고? 그때도 열심히 선생님이 선을 외우라 했다. 긴 쪽에 하나, 그리고 간격 멀리 떨어져서 다음 하나, 간격 좁아져서 다음 거 하나, 그 다음에 간격 겁나 좁아져서 다음 거 하나. 이렇게 4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파장 얼마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656나노미터, 뭐 685나노미터, 뭐 이렇게 나노미터 나오겠지. 얘가 나오면 뭘 계산할 수 있다고? 당연히 파장을 알고 있는 거니까 플랑크 상수 있고 빛의 속력 알고 뭘 계산해? 파장을 알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당연히 에너지가 계산이 되겠지. 무조건.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경우에 그 빛이 나오는 걸 계산할 수 있다고. 왜? 사회성 영역 범위 알잖아. 알겠지? 니네는 몰라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영역이 있겠지. 다시 2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 값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식 하나 더 가리켰다.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맞니? 킬로줄 에너지 값을 알 수 있다고. 각각의 껍질에 따라 에너지 값, 화장에 따라 에너지 값. 그러면 양쪽을 비교하면 화장에 따라 에너지 값을 찾을 수 있고 껍질에서 이동한 에너지 값을 찾을 수 있으면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갔는지를 무조건 찾을 수 있다. 다시 두 가지 식이야. 파장에서 에너지 값. 이 파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밑에 건 뭐야? 어느 껍질에서 어느 껍질로 갔을 때 에너지 변화를 찾을 수 있겠지. N 껍질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에너지 값을 파장으로 비교하면 얼마만큼의 파장인지를 비교할 수 있다고. 그 얘기한 걸 계산하지 않고 다시 계산하지 않고 설명해 준 거야. 2에서 1로 가면 저 셋 중에 어디더라?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오더라. 2에서 1로 가면 3에서 세 번째 껍질에서 여기 있던 애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여기 놀던 전자가 어디로 가면 1번 껍질로 가면 빛이 어느 영역이 나온다고? 현우 어느 영역? 하나도 몰라요. 하지 말고 자외선 외우라고.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자외선 가시광선. 사회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가 없이 선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4에서 1로 가면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다 자외선이더래. 무한대에서 n 무한대에서 어디로 와도 이게 다 어디라고? 자외선. 간격이 다 자외선이라고. 그래서 모아서 뭐라 한 거야? 그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이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57번 n 57번에서 n 1로 왔어. 빛은 어디에서 발생할 거라고? 자외선이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얘기야. 2로 간 건 아직 얘기 안 했어. 가시광선. 그래. 그렇게 얘기하자고. 3에서 2로 온 요 사이 내려오면 외부로 빛을 방출. 올라가려면 흡수하는데 어떤 계열이라고? 어디 영역이라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가시광선. 가시광선이야. 그러면 4에서는 가시광선이야. 5에서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야. 6에서는 가시광선이야. 어떻게 그러면 계산할 건데? 이렇게 계산할 거야. 델타 E는 얘가 만약에 2번에서 3번으로 갔어. 계산하라고. 왜? 식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1312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얼마야? 왜? 이 식은 여기서 온 거야. 2는 자 얼마라고?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0이라고 외운 식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야. 다시 델타 2에서 3 그러면 2, 3에서 뭐 빼면 돼? 그냥 2 뒤에 거에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거. 그럼 2, 3은 얼만데? 불러 빨리. 마이너스 1312 아래쪽에 3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1312 분자에 있고 분모에 뭐 있으면 돼? n 몇 번째? n 이게 제곱 맞나? 오 그러니까 마이너스 1312로 묶어서 앞으로 이렇게 적어도 돼? 3의 제곱분의 1 껍질 2의 제곱분의 1 오케이? 처음 들을 때보다 훨씬 낫지. 복습하는 게 괜히 복습이 되는 게 아니야. 앞에 한번 들은 게 어찌됐건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일으켜. 요거 돼서 현우? 그러면 저 중에 어떤 건데? 저 중에 어떤 거지?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넣고 계산해. 계산된 에너지값 넣으면 식은 정말 저기 녹화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복잡하겠지만 얘가 나오겠지.
넣을 거야 어떻게든. 왜? 계산기가 하면 되잖아. 니네가 할래? 어우 하월에선 나온다? 객관식으로 나와. 근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앞에 개수만 가지고 추측해서 곱해서 대략값 약 얼마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뒤에 지수가 몇 승 그것만 나오면 된단 말이야. 계산도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데 대략의 값이지 정확한 값은 정말 꽤 복잡해. 나온다? 네. 나왔는데 그러면 매번 문제를 다 계산할 건 아니잖아. 나오겠다는 건 알았지? 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 건지 정리하자고.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다. 미안. 그런데 정리하자고. 여기 빨간색. 자, 빨간색. 대략 얼마?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짧은 쪽이 자 보라색. 자 보라색은 내가 없으니까 자 보라색 선 4개가 나온다고. 빨간색 가시광선은 전부 다 어디에 도착한 애들이야? 2에 도착한 애들이야. 제일 에너지가 간격이 작은 게 3에서 2겠지? 맞아? 그러니까 3에서 2야. 제일 에너지가 작은 거야. 3에서 어디로 움직인 거? 2. 됐어? 그러면 간격이 조금 떨어져서 n이 2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4에서 2로 왔겠지. 요거보다 조금 더 에너지 폭이 커서 에너지가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그럼 됐어? 저거 돼? 이해돼 안 돼?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다음 건 어디겠니? 가시광선은 다 2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라고. 에너지 폭이 다 어디에 떨어지는 애들? 가시광선에 떨어지는 애들. 어디서 온 거야? 5에서 온 거겠지. 폭이 조금 더 늘어났겠지. 네. 그렇지만 차이는 굉장히 좁아질 거야. 그 다음이 바로 옆에 붙어서 n이 6에서 온 2로 떨어진 애가 전부 다 발모 계열에서 나타난다고 정리하는 거라고. 이해돼? 네. 그러면 자 니네 미안한데 쉬자. 안 되겠다.